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국제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폴란드 공군 장교들이 FA-50 전투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FA-50 교육을 받은 폴란드 공군 바르터 슈크와 중령은 한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FA-50 항공기 성능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하며 FA-50 전투기가 조종사 친화적이고 민첩하여 젊은 조종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FA-50 전투기 전량이 신속히 폴란드에 인도되기를 바라며 심각한 오작동 없이 많은 전투 시간을 수행했고 향후 F-16, F-35 등 다른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적합한 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어 공군이 된 후 경험한 최고의 전투기라고 극찬하였습니다. 폴란드 공군에게 매우 중요한 기체가 될 것이라 강조한 그의 인터뷰는 FA-50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인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FA-50 수출이 유력해 보였던 이집트에서 갑작스럽게 중국산 저가 전투기에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민국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이어 들려온 이집트의 대반전 소식이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집트가 중국의 뒤통수를 연이어 때리며 중국 방산계가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이집트군은 오랫동안 낡은 F-16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통해 240대에 달하는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량입니다. 하지만 도입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 상당수의 F-16이 노후화되어 실제 운영률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집트 공군은 최신 개량형 F-16 바이퍼로 업그레이드하기를 희망했지만 미국은 이집트의 요청에 대해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는 이집트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수세에 몰린 이집트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7일 이집트 군사 매체를 통해 이집트가 F-16을 중국산 전투기로 교체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도움을 주지 않는 미국 대신 중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중국산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 J-10C로 중국 항공기 개발사가 F-16의 대항마로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가격이 F-16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우위를 제공합니다. J-10C는 서방 전투기들과 경쟁하기 위해 스텔스 설계와 최신 공대공 미사일 PL-15 등을 적용하며 강력한 공중전 성능을 자랑합니다. 중국은 이 전투기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지만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대도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집트가 J-10C를 도입한다고 알려지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큰 환호가 터졌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중국이 미국 방산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과의 방산 경쟁에서 연이어 패배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에 한 방 먹였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매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FA-50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중국산 전투기가 이집트에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성과 성능이 입증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FA-50의 품질과 성능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산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내 방위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번 일이 FA-50 수출에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 방식으로 도입한 이집트는 동시에 FA-50 도입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공군의 낡은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는 중국의 이전 구형 훈련기인 K8을 대규모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K8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훈련기의 성능을 떠나 이집트군의 주요 전투기인 F-16과 전혀 조종체계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K8로 훈련을 마친 조종사도 F-16을 운용하려면 별도의 기종 전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F-16 전투기에 최적화된 훈련기인 FA-50에 이집트가 큰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은 FA-50의 강력한 장점을 부각하며 노후화된 F-16을 FA-50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사 레이더를 비롯한 여러 첨단 항공 기술이 포함된 FA-50 블록 20은 F-16과 비교해도 작전 능력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훈련기로서뿐 아니라 F-16 대체 기체로도 활용 가능한 FA-50의 이집트 도입은 거의 확정적이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중국에 J-10C를 도입한다면 FA-50 수출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10C는 F-16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반면 FA-50은 K-8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므로 별개의 사안 같아 보일 수 있지만 F-16이 중국산 전투기로 대체된다면 F-16 훈련을 위한 FA-50 도입 이유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및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집트가 중국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실제 구매보다는 미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집트에 수천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집트가 미국을 외면하고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미국은 F-16의 가장 강력한 무장으로 알려진 암남의 이집트 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FA-50이 이집트에 수출되더라도 이집트용 FA-50에는 암남을 장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집트에 암남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대중동 정책에 따라 장차 이스라엘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고성능 무기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공군은 아직도 9세대 공대공 미사일인 스페로를 주력 무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집트가 암남이라도 판매해달라는 신호로 중국의 눈을 돌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전략은 다소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집트의 이러한 움직임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집트에서 제작될 FA-50에 암남이 장착될 수 있어 FA-50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는 긍정적인 상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를 허용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과거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 직전에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미국 및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과의 관계에도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산 FA-50 전투기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의 FA-50 전투기는 유럽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9월 24일 관련 영상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가 장기간 결정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자 외신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방 예산을 아껴 자린고비라는 별칭이 붙은 불가리아는 여전히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미그 21 전투기를 주요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 년 전부터 새로운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번복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2009년과 2013년에 전투기 도입이 논의되던 당시 이미 노후화 판정을 받은 미그 21은 제대로 작동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며 간신히 사용할 수 있는 기체는 겨우 4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도입 예정이었던 중국산 X-86의 인수 역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불가리아 내 언론뿐 아니라 국제 외신까지 불가리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FA-50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모델명까지 명시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질질 끌어오던 불가리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불가리아는 2009년 사업 초기부터 중고 F-16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신형도 아닌 구형 F-16 전투기는 50년 넘게 운용된 기체로 언제 고장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작동 상태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불가리아 정부의 선택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F-16 계열은 5,000대에 가까운 생산 대수가 입증하듯 세계 전투기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며 신뢰성이 높은 기체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F-16은 첨단 전투기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최상위 전술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F-16을 5급 전투기로 구분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불가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최상위 전술기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불가리아 정부가 2009년 당시 계획대로 F-16 도입을 추진했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2009년, 2013년 그리고 현재까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2013년 당시 불가리아가 검토했던 기종은 포르투갈산 3세대 F-16 9대였지만 2017년에는 돌연 스웨덴에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리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오랜 시간을 끌다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프로젝트를 스스로 무산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협의해 미그-29와 수호이-25를 개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신형 전투기 도입보다 익숙한 미그-29를 개량하는 것이 도입 비용과 인력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F-16보다 더 오래된 1980년대 기체를 개량하려는 계획에 많은 불가리아 국민이 실망했고 결국 여론의 반대와 국방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불가리아 공군이 F-16V 블록 70 전투기 16대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록히드 마틴과 5억 1200만 달러 약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이 많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일반적인 F-16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매우 낮은 단가로 체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엔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납품 전에 조종사와 정비사 훈련을 위한 시범용 F-16 2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2022년 불가리아는 추가로 F-16V 8대와 예비 엔진 탄약 부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총 13억 달러 약 1조 8,3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를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노스롭 그루먼의 AN, APG-83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와 레이시온의 신형 임무 컴퓨터 개선된 전자전 시스템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불가리아가 이번에도 특혜를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도 납기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생산 설비 문제로 인해 생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생산량 적체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F-16V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대만조차도 1년 이상 출고가 연기되었으며 2026년에나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이 이런 상황이라면 낮은 단가로 계약한 불가리아는 언제 F-16V를 인도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F-16이 도착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해소하고 중간금 역할을 맡을 제3의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외신이 추천하고 제안한 FA-50 블록 B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FA-50 블록 B는 2017년 1차 도입 사업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지만 무기 옵션 신뢰성 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형 기체라는 점만 부각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갑작스럽게 FA-50 전투기 48대를 계약하면서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역시 F-16V 블록 70을 주문했다가 취소했는데 이는 납기 지연 문제와 도입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폴란드 정부 간 세부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F-16V 블록 70의 일반적인 도입 가격은 약 12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FA-50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약 600억 원으로 F-16V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FA-50 전투기가 저평가받았던 성능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폴란드 정부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내 여론까지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F-16과 FA-50은 체급 자체가 다른 전투기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리아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FA-50이야말로 최적의 선택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현재 미그-29의 비행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과 F-16V 블록 70의 도착 지연으로 인해 불가리아의 항공전력에는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공격기로서 FA-50만큼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전투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입니다. FA-50은 이미 다양한 전장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으며 다수의 국제훈련과 실제 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첨단 항공전자 시스템과 다기능성을 갖춘 FA-50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나토군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불가리아군의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발칸 반도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전략적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 지역은 높은 군사 준비 태세와 유연한 대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FA-50의 경제성과 기술력의 균형이 특히 돋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는 많지만 FA-50처럼 합리적인 비용과 첨단 기술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체는 드뭅니다. 특히 FA-50의 낮은 운영비는 불가리아가 국방 예산을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으면서 공군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FA-50의 경제성은 저렴한 운영 비용과 우수한 성능을 통해 비용 대비 가치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이 FA-50을 강조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불가리아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 공중 위협, 특히 러시아의 군사적 야욕에 대응해야 하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합니다. FA-50은 이러한 요구를 완벽히 충족할 수 있는 저비용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A-50 블록 B는 불가리아의 전투기 획득 사업에 적합하다는 점을 검증된 성능, 비용, 효율성 그리고 나토와의 상호 운용성을 통해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FA-50은 여전히 강력한 서방산 전투기 및 러시아산 기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임시 전투기 구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스웨덴이 각각 그리펜과 미라주 2000에 대한 추가 제한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자간 경쟁 상황 속에서 불가리아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기존 강대국들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또한 불가리아 국방부는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기밀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외신에서는 불가리아 정부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FA-50 전투기를 F-16V의 임시 대안이 아닌 완전한 대체 전투기로 평가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FA-50의 종합적인 성능이 F-16V만큼 뛰어나지는 않지만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는 불가리아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설득력 있는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폴란드가 한국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지원받는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FA-50 전투기는 폴란드 현지에서도 큰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최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7월 FA-50 납품 일정에 맞춰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 제23 전술비행단의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바로사비아의 중부유럽 사무소를 설치하여 폴란드 군비청과 국방부 등 주요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FA-50 전투기의 신속한 납기와 현지 지원이 입소문을 타면서 F-16 최신 모델을 주문한 인근 국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를 포함해 불가리아 등 여러 국가가 FA-50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체가 F-16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조종사 훈련 및 초계 비행 같은 일상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경쟁 기종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FA-50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로 실용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최적의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기술 이전을 받으며 개발된 만큼 FA-50 전투기의 구조는 F-16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른 기종 조종사의 경우 F-16을 조종하기 위해 54번의 비행 훈련을 거쳐야 하지만 FA-50 조종사는 단 9번의 비행만으로 충분히 조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쏘티는 비행 횟수를 뜻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산 FA-5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 훈련기로서 얼마나 뛰어난 효율성을 제공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 양성 과정에서도 놀라운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한편 한국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최소 300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운용하던 F-15보다 훨씬 현대적인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옆나라 아랍에미리트가 사용하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세미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KF-21이 스텔스 성능 면에서 더욱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21은 처음에는 한국군을 위한 전투기로 알려졌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산 항공기가 국제시장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도 KF-21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시프리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 무기 수입의 1.4%를 차지하며 세계 14위 방산 수입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나라는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연간 4% 이상 확대하고 육해 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군사 연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방산 물자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미국산 무기 비중이 줄고 터키 및 대한민국과 같은 제3국에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LIGNX-1의 천궁2 지대공 유도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4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도 천궁2 발사대 및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하는 등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도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양국 간 관세 철폐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의 무기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최근 KF-21 전투기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와의 여러 차례 협의와 서신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개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분담금 협의를 진행하며 최소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력은 경제적으로 약 57조 원에 달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간 비공개 회담에서 FA-50과 KF-21 전투기의 수출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F-35 대신 KF-21에 관심을 보이자 미국도 이에 주목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 국장은 이 회담 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